이상으로 강사님 소개를 마치고요. 그러면 이덕일 강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새로운 그 부제가 대륙사와 해양사의 복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다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역사가 그랬던 거를 되살린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를 갖다 한반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런 말을 안 썼어요. 반도가 무슨 뜻입니까? 반은 섬이란 이야기죠. 섬도 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나는 반은 섬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우리 역사를 좁게 이제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반도사관이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들이 그냥 뭐 국수주의라거나 우리 역사를 무조건 넓게 보자거나 해서 주장한 게 아니고 중국 사료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한문을 대단히 잘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 안타까운 점들이 이런 분들이 해방 공간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활동했던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힘을 못 썼어요. 힘쓰기가 곤란했습니다. 워낙 친일행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사회경제사학을 했던 분들은 월북한 분들이 여럿 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을 한 분 중에 이제 거두로 꼽히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뭐 두 분만 꼽으라 그러면 위당 정인보 선생과 이 민세 안종 선생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분은 전부 다 6.25 때 납북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 이제 납북이 되시면서 여기에는 이제 조선총독부 출신들만 남게 되면서 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조선총독부 사관이에요. 이 역사관을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실어서 이제 가르치는 바람에 우리가 아직도 잘못된 역사관을 배우게 되는 건데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타난 고구려인들의 생각을 보면 사대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죠. 우리 조상이 뭐냐면, 우리의 시조는, 우리나라의 시조는 하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신데, 이 신의 이야기라는 것은 저희가 중국에 답달 자주 갑니다만 저 고조선 이 성들, 중국에 가보면 내몽골 일대에 고조선 시대 성들이 많이 있어요. 약 한 150년 전에 쌓은 조선성 가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4,000년 전에 쌓은 성들이에요. 근데 중국 성들하고는 그 발당 자체가 다릅니다. 중국 성들은 다 벽돌로 쌓고 우리 성들은 전부 다 이 자연석으로 쌓게 되죠. 그 발당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고조선도 마찬가지로, 고조선도 우리가 단군화를 보면 다 하늘을 연결하고 있죠. 하늘을 연결한다는 것은 천손사상, 우리가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손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노예 역사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도 나중에 20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단군을 재발견하고, 그러니까 유학의 사대주의를 버리고 나니까 우리 민족에게서 비로소 이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발견했고, 단군을 중심으로 우리 역사 서술 체계를 쭉 이제 바로 이제 잡게 되죠. 여기에서 역사관의 혁명이 일어난 건데, 그 역사관의 혁명 속에서는 반드시 영토사가 나옵니다. 그 영토사가 단군이 처음 시작된 곳이 한반도가 아니라 다 이제 만주일대였다라는 이제 그런 사상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사상을 찾는 게 보니까 그냥 단순히 찾는 게 아니라 중국 사료를 보니까 중국 고대 사료에 다 고조선의 강역이 하북성 일대까지 걸쳐 있었다. 어떤 사기를 보면은 한때는 여기 산동반도까지 한때
고조선의 강역이었던 걸로 사기에 나옵니다. 고조선의 강역을 나타내는 표지 유물들이 있어요. 고인돌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산동반도에서도 고인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 사료들이 다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총독부에서 만든 낙랑군 조선현은 여기인데 독립운동가들이 찾은 낙랑군 조선현은 바로 여기에요. 이건 독립운동가들이 그냥 우긴 게 아니라 중국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사립학교법을 만드는데 그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한 번 거쳤던 일이 뭐냐면 다 학교 교사예요. 그 안중근 의사도 학교를 2개나 설립했어요. 다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교사였다는 거는 학교가 뭡니까? 가르칠 선생님이 있고 배울 학생들이 있고 가르칠 교재가 있으면 그게 학교잖아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아주 강한 시설 기준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이 있는 사람만 이 학교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학교의 설립자든지 학교 관련된 교원이든지 하는 사람은 품행이 방정해야 할 것. 그러니까 일본인들 눈에 볼 때 품행이 방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친일사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교육을 절대 사상의 자유로 용납 못하겠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시키게 된 건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다 뭐냐면 노예 역사관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고구려인들이 갖고 있던 고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주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선 일부 잘못된 유학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의 관점을 가진 이 부분을 이 잘못된 역사관을 빨리 끊어내고 이제 주인의 역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크게 큰 방향 자체를 크게 한번 일변해 놔야 우리가 이 광복 이후에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만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가 외형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OECD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경제 규모에서 많이 성장했는데 이 역사관은 아직까지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관도 이 성장한 외형에 걸맞는 역사관으로 그 역사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조선 선조들, 고구려 선조들,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금은 이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관,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관으로 다시 빨리 우리 역사를 갖다가 다시 자리 잡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